다음 곡은 일본 오야상이 부릅니다. 이 아파트만은 절대 투자하지 마오. 그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부동산 투자 방법과 썰을 풀어드리는 일본 오야상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은 저 일본 오야상이 말하는 절대로 투자하지 말아야 할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도심지가 아닌 지방, 수도권의 원룸 아파트의 투자. 두 번째, UR, 빌리지 하우스와 경쟁을 해야 하는 아파트. 세 번째,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아파트. 네 번째,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의 3층, 4층, 5층. 이 네 가지 내용으로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제 채널은 일본 부동산 투자의 노하우를 제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영상 잘 봐주시고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오야상. 자, 지난번에는 일본 투자 전문가가 말하는 절대로 투자를 해서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저 일본 오야상이 생각하는 투자해서 안 되는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도심지가 아닌 지방 수도권의 원룸 투자에 대해서입니다. 자, 먼저 수요와 공급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보통 원룸의 수요는 과연 누구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학생 혹은 사회초년생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런 학생과 사회초년생 분들, 즉 이 젊은 세대들은 귀하게 자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단독주택에다가 자기 방에다가榻타미 방이 아닌 양실에다가 그리고 화장실, 욕실이 따로따로 되어 있는 그런 집에서 자라오신 분들이 많죠. 물론 아닌 분도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분들이 나 홀로 서기를 시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좁고 좁은 원룸에서 거주를 희망할까요? 물론 도심처럼 월세가 비싼 곳은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도심이 아닌 수도권 그리고 지방이라면 과연 좁고 좁은 원룸에서 거주를 희망을 할까요? 제가 혼자 거주하는 20대 여성분들 여럿한테 앙케이트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결과는 대다수가 1LDK를 선호했습니다. 원룸, 1K, 1DK도 아닌 1LDK를요. 참고로 2LDK도 좋다고 했습니다. 드레스룸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공통점으로 집이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이 따로따로, 그리고 독립 세면대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으며, 목욕을 좋아하는 사람은 오이 닦기 기능, 그러니까 물을 데워주는 기능인데 이런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어진 중고 아파트들은 원룸이 많으며 그리고 화장실하고 욕실 같이 붙어있는 3점 유니트 타입이 많습니다. 선호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급은 많아지지만 수요가 적다라는 것이 현 실태이므로 절대로 도심지가 아닌 지방 수도권의 원룸은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심지의 원룸이더라도 1층 원룸은 수요가 적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룸은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2층, 3층이 좋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고층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아무튼 1층은 수요가 적다. 왜냐?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은 학교, 회사, 아파트 등 집을 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 1층은 방범이나 보안 면에서 좋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적고 특히 여성들은 1층을 꺼리는 사람이 많다는 점 잊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 두 번째, UR, 그 다음에 빌리지 하우스 근처에 있는 아파트라고 했습니다.
자, 이 UR은 임대 아파트 전문 대형 회사라고 했죠. 그리고 빌리지 하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실제로 홈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로 UR입니다, UR. 뭐, 일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텔레비전 이제 CM 이런 걸로, CF 같은 걸로, UR 대 아르 뭐 이런 식으로 들어보신 분 있을 겁니다. 자, 이 UR이 왜 근처에 있으면 안 좋냐? 먼저 이 UR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이 UR. 먼저, 레이킹, 나시, 중개수수료, 나시, 보증인, 나시, 갱신료, 나시. 각종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안 받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하시는 이런 세입자분들은 이런 UR을 많이 찾는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비슷한 게 이제 빌리지 하우스라는 게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빌리지 하우스입니다. 이 빌리지 하우스도 UR이랑 비슷합니다. 요즘 UR과 비슷한데, 이제 이 빌리지 하우스는 시키킹 없어요, 레이킹 없어요, 중개 수수료도 없어요, 갱신료도 없어요,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UR과 비슷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구매를 하려는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도쿄에 아파트 좀 괜찮은 데가 있는데, 도쿄의 아파트 근데 도쿄에는 별로 없네요. 자, 이런 검색을 했는데 이 아파트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파트가 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해서 이제 이렇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39,000엔, 4만엔 이런 식으로 3DK인데 4만엔, 9,000엔 뭐 이런 게 있죠. 그리고 수수료도 안 받아요. 레이킹도 안 받아요. 갱신료도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그래서 가격으로 승부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빌리지 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점점 세력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관동 쪽은 141개 뭐 이렇게 쭉 있는데, 관동 쪽이라고 해도 도쿄 쪽은 좀 많이 적죠. 이제 카나가와 사이타마, 치바, 이바라키 이런 쪽으로 지방 쪽으로 이제 점점 확대를 하고 있는 게 이 빌리지 하우스입니다. 이 UR 같은 경우는 엄청 많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아주 엄청 많아요. 자, 도쿄 검색을 하면은 뭐 여러 군데가 있죠. 여러 군데가 있어요. 23구 안에도 많고요. 이 고도쿄도 105개가 있고 아다치구에도 125개가 있고요. 가지고 있는 아파트만. 자,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아파트 주위에 이런 UR이라던가 이런 빌리지 하우스가 근처에 있으면은 일단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대형 공용 월세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랑 이게 경쟁해서 부딪혀봤자 가격 경쟁해봤자 내가 더 밀리고, 그렇게 되면 내 가격을 더 낮추거나 설비를 더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돈 또 많이 들어가죠. 결국엔 뭐다? 리마와리가 떨어진다. 수익성이 적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UR은 주위에 있으면 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UR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이라던가 뭐 이런 독거 노인이라던가 이런 분한테 인기가 많죠. 자, 그리고 제가 한번 이 UR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해 드리자면은, 자, 보면은 이제 UR 주택이 있는데, 자, 이 UR 주택이 사이타마 이루마시에 있는 UR 주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루마시역이라는 역이 있습니다. 이 이루마시역이라는 데 있는데, 이 역에서 가까운 곳에 이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이 아파트 단지. 자, 이게 UR인데, 자, 잠시만 홈즈 프라이스 맵으로 위성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홈즈 프라이스 맵, 사이타마, 이루마시. 자, 이 이루마시역 앞에 있는 게 이게 UR입니다. 자, 이게 UR인데, 자, 아파트를 보시면은, 이 거대한 게 이게 UR입니다. 이 UR 같은 경우는 주차장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 UR 바로 옆에 있는 이 크로스 단지라고 하는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 크로스 단지는 엘리베이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위성 이제 스트립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자, 이게 크로스 단지라는 곳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고, 좀 뭔가 봐도 좀 작아 보이죠? 그런데, 이 UR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UR. 자, 이 아파트. 자, 좀 가까이서 봤을 때는 뭔가 좀 그렇지만은, 뭔가 좀 웅장해 보이죠? 이게 UR입니다. 이 UR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규모가 큽니다. 자, 바깥에도 보시면 이겁니다. 이게 UR입니다. 이게 UR. 엘리베이터도 있고 주차장도 아주 넓게 완비가 되어 있고 이 아파트랑 경쟁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뭔가 딱 봐도 웅장해 보이죠? 대규모 엘리베이터도 딱 있고 주차장은 넓고 그런데 이 아파트는 주차장도 많이 적고 부족하고 딱 봐도 주차장이 없어 보이죠? 이 아파트 세대 전부 다 한데 주차장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UR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엄청 잘 돼 있죠? 설비도 많죠? 그래서 이런 아파트 바로 옆에 있으면은 자, 세입자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보러 왔습니다. 근데 이 쬐끄마한 아파트를 보러 왔어요. 그러다가 저기 옆에 있는 큰 아파트는 뭐죠? 아, 예, 손님, 저기 옆에 있는 건 UR 아파트인데요. 그래서 우와, 아파트가 이런 느낌입니다. 뭔가 좀 자격지심이 딱 들지 않나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아파트가 크고 웅장한데 옆에 있는 이제 다 아파트는 쬐끔합니다. 비교가 된다는 거죠. 아, 마음이 아파요. 아, 나는 차라리 이런 쬐끔한 아파트보다 UR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경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UR 옆에 있는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상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는 거르시는 게 좋아요. 실제로 이거 아파트 어제인가 보니까 500만 원에 파는 거를 제가 봤는데 옆에 UR이 있으면은 게임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요나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자, 수요보다 공급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쟁자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쟁자가 많다면 가격 경쟁 때문에 피곤해집니다. 이런 아파트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한 동에 뭐 1층부터 10층까지 있는데 아파트 세입자를 많이 모집을 합니다. 근데 도면은 똑같아요. 평수는 똑같아요. 근데 이 아파트가 우리는 3만엔에 모집합니다. 3만엔? 좋아. 그럼 우린 29,000엔. 29,000엔? 자, 그럼 우린 28,000엔. 쭉 갈 때까지 가보자. 자, 27,000엔. 나는 26,000엔, 25,000엔, 24,000엔. 점점 가격 경쟁이 심해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둘 다 피나죠. 자, 한번 실제로 이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지역 도쿄. 자, 원룸의 격전지 하치오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치오즈의 원룸 검색. 이제 검색 결과는 최저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저가. 자, 검색 최저가로 보면은 자, 보면 뭐가 이렇게 이 아파트 보시면은 6층인데 엄청 많죠? 6층인데 12,900엔 뭐 이건 같은 아파트인 것 같고 22,900엔도 있고 27,900엔도 있고 31,900엔도 있고 이렇게 막 가격 경쟁을 하는 겁니다. 피 터지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자, 이런 아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도 보시면은 자, 2층이 이렇게 있고 자, 이런 것도 뭐 보면은 1, 2, 3층밖에 없는 작은 아파트인데 뭐 2층, 3층 이렇게 있죠? 잠시만요. 이거 아파트를 제가 맨션으로만 검색을 하겠습니다. 맨션. 자, 맨션으로 검색을 하면은 자, 맨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양받은 거죠. 그러니까 각각 호실별로 이제 오야상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면 이 아파트도 2층, 3층이 이렇게 있죠. 3층이 25,000엔이니까 그래, 난 24,000엔. 너 24,000엔? 그래, 난 23,000엔. 이런 식으로 좀 경쟁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근데 결국엔 뭐야? 또 세입자는 또 안 들어오죠? 그럼 또 가격을 또 내리거나 또 하겠죠? 자, 이런 게 계속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거 아까 그거랑 같은 거죠? 자, 여기는 1층에 23,000엔, 5,000엔. 2층은 24,000엔, 5,000엔. 그래, 2층 너가 24,000엔, 5,000엔에 모집을 해? 그럼 난 23,000엔에, 5,000엔에 모집을 하지.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싸우는 겁니다. 힘들어요. 자, 보시면 이런 거. 이런 아파트도 25,000엔, 3층이 25,000엔. 그래, 난 2층은 25,000엔. 같은 가격으로 한번 해보자. 누가 이기나? 3층이 이기나? 2층이 이기나? 2층이 좀 더 유리합니다. 1층은 27,000엔, 5,000엔. 이건 안 들어오겠죠, 그러면? 3층에 3만엔, 4층은 34,000엔. 지금 점점 이렇게 다 가격을 낮추는 겁니다, 지금 계속.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자, 그래서 이런 모집하는 세대가 많은 아파트, 안 좋습니다. 경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 보시면은 힘들죠? 3층, 1층, 2층, 3층, 3만엔, 27,000엔, 25,000엔, 또 25,000엔. 자, 이렇게 가격을 내리면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자, 원룸의 격전지 하치오즈였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단지에 3층, 4층, 5층은 구입을 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라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기가 높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라면 인기 순위는 이제 낮은 층이 더 인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보안이라던가 사생활 노출이 이제 잘 안 되는 2층이 인기가 1위고, 그 다음에 계단이 적은 1층이 그 다음으로 이제 2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사벽이 있고, 그 다음에 3층, 4층, 5층 이런 식으로 아파트 인기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즉 이것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2층, 1층, 넘사벽, 3층, 살짝 넘사벽은 아니지만 벽이 있고 4층, 그 다음 5층인데 4층하고 5층은 큰 차이가 없어요. 둘 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1층이 압도적으로 인기가 많고 그 다음 3층이 조금 넘사벽이긴 한데 그래도 3층은 조금 수요는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4층하고 5층은 인기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판매 선전을 할 때 이 아파트는요 고층이라서 해가 너무 잘 들어요. 그리고 전망도 너무 좋고요. 자, 다 이빨은 사기입니다.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1층, 2층도 해 잘 들어와요. 다만 전망이 조금 안 좋을 뿐입니다. 자, 전망은 처음 집을 구경을 했을 때 그리고 이사했을 때 처음에 이게 경치가 좋다 이렇게 느끼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전망을 바라보면서 살지는 않잖아요. 뭐 사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이게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 고층이면 이해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러면은 매일매일 4층, 5층 계단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에 살고 있지? 불평불만하면서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아파트 검색을 할 때 원룸을 제외하고 가족 타입 아파트를 가격순으로 검색을 해보면 대부분 싸게 나오는 매물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아파트, 5층 아파트에 4층, 5층 아파트가 가격이 대부분 저렴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홈즈입니다. 자, 중고 맨션, 지역. 자, 치바로 한번 가볼게요. 치바에 3DK, 2LDK. 자, 단지 아파트 형식으로 검색을 해볼게요. 저렴한 순서. 자, 보시면은, 자, 가족 타입 아파트, 치바의 가족 타입 아파트에서 제일 저렴한 게 250만원입니다. 자, 5층이네요. 250만원입니다. 2LDK네요. 자, 그 다음 이것도 3층, 5층, 4층, 여긴 2층이네요. 좀 저렴합니다. 자, 그 다음 5층, 3층, 8층. 이거는 조금 저렴하네요. 엘리베이터가 있겠네요. 3층, 자, 5층. 자, 이런 단지 아파트는 5층하고 4층이 확실히 많죠. 가격순으로 검색을 하면은 1층하고 2층이 거의 없습니다. 자, 여기도 5층이죠. 단지라고 써 있습니다. 5층. 단지라고 써 있죠. 5층. 자, 1층. 이거 아직도 안 팔리네요. 400만원. 자, 5층, 4층, 4층. 자, 5층,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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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층. 자, 이렇게 돼 있죠. 단지 아파트 3층. 자, 이런 식으로 싹 봤는데, 자, 이렇게 500만원이 넘어가니까 1층 이렇게 나옵니다. 1층. 자, 500만원이 넘어가니까 2층이 나옵니다. 자, 또 550만원대 5층이 있네요. 또 이건. 자, 이런 식으로 한번 치바의 아파트, 가족 타입 아파트를 봤는데, 일단 저렴한 쪽은 다 4층, 5층이 많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500만원이 넘어가니까 이제 1층, 2층이 이제 드물게 이제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저렴한 곳이 4층하고 5층입니다.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서 그렇게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3층 아파트인데 너무 싼 가격이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투자를 하시는 거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조금 애매하다면은 패스를 하시는 것을 전 권해드립니다.
아시겠나요? 오야상? 자, 오늘은 저 일본 오야상이 말하는 절대로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 아파트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 수업 유익하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도 유익한 일본 부동산 썰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